안녕하세요. 오버스윙팀의 오버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영법이 중요한지 vs 물 감각이 중요한지를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영법이냐 물 감각이냐. 저는 물의 감각, 물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인 요인과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물리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자, 첫 번째로 물리적인 요인에서는 만약에 내가 영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몸의 각도겠죠. 근데 이렇게 영법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달라. 팔도 어떤 사람 조그맣고 어떤 사람 길고 얇고 두껍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만의 최적의 각도를 찾아낸다? 그러려면 영상을 찍고 그 사람만의 뭔가 커스텀화된 영법이 뭔가 오더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의존적이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 저는 한두 번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완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영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자, 반대로 물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물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자신 스스로 저절로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점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의 도움, 타인의 도움, 부모의 도움, 코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영 선수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1등 정도 한 선수들 보면은 다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수영 실력이 안 느는 애들은 어릴 때이선가 아니면 뭐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하고 이렇게 길들여져서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영법보다는 물 감각을 최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단적인 예로는 자, 물을 당길 때 어깨로 당길 건지 팔꿈치로 당길 건지 손바닥으로 당길 건지 손끝으로 당길 건지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의 힘으로 물을 당기려면 손끝으로 당겨야 돼요. 왜냐하면 손끝을 기준으로 당기게 되면 나머지는 필요한 만큼만 힘이 들어가게 돼요. 반대로 어깨든지 팔꿈치든지 여기로 당기려고 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힘을 쓰게 되는 거죠. 물은 손끝으로 걸고 당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손끝으로. 그래야지 나머지는 필요한 만큼만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단적인 예가 있고 반드시 영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장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특성이 있죠. 부모님이 자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오더를 받고 자식은 또 하고 오더 받고 하고 명령 받고 하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많이 찾아보면 영법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을 느끼고 당기는 것보다 영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이거를 1초, 2초만 생각을 하더라도 왜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건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영을 하면은 점점 느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물속에 있는지는 별로 안 됐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저는 물론 어릴 때부터 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중학교 때 배운 사람이 있고 뭐 성인 때 배운 사람이 있고 다 다르겠죠. 근데 그러면 점점 늘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영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아무 생각이 없거나 혹은 너무 영법만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수영 실력이 느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이 안 늡니다. 영법을 신경을 쓰게 되면 예술 점수 받을 거 아니잖아요. 예술 점수 받을 거 아닌데 영법을 신경 쓰게 되면은 오히려 물을 잡을 것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수영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려면 물을 느껴보고, 자, 이렇게 하면 바람이 느껴지죠. 이것처럼 손에 물이 느껴져야 돼. 발등에도 찰 때 물이 느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물을 딛고 앞으로 나가는지. 손에 물이 무거운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손에 물이 걸려서 몸이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손만 무거우면 뭐예요? 몸은 앞으로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물의 감각을 더 100%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뭐 K, 뭐 팝, 뭐 K 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보여지는 건 잘해. 근데 수영에서 실속이 없고 너무 영법만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릴 때부터 조금 좋지 않은 경험,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고 부모님들이 너무 심한 간섭으로 인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아왔으면 조금 수영을 통해서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재미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어린이 수영 있죠. 어린이 수영장에서 머리를 말려주는 애들 팔 다리가 있는데 남이 말려준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서 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1등하고 좋은 거는 꼴등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해주기 때문에 내 경험이 없는 거, 경험이 없어서 뭐 금융 리볼빙도 어린 나이에 남용을 하게 되고, 이런 교육도 잘 못 받고, 정말 살면서 필요한 교육을 못 받고 오히려 공부에만 학업 공부에만 매진하게 된다는 거, 필요 이상의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좀 다양한 시각으로, 그리고 너무 모여 사는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린 나이에 어린이 매트 있잖아요. 그것도 뭐 필요할 땐 쓴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뼈라는 게 충격을 받아야지만 강해지거든요. 점점점. 뭐 내가 복구 불가능한 충격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충격은 계속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수영만 하게 되면 뼈는 물렁물렁해져야 된가? 물렁물렁해져야 된다고 해야 될까? 뼈가 좀 튼튼해지진 않습니다. 내가 밖에서 최소한 걷더라도 혹은 뛰는 걸 해봐야지. 수영만 하게 돼서 나이를 먹게 된다면 뼈에는 안 좋아요. 뼈에 내가 최소한 가동 범위가 다리도 뭐 90도 정도는 구부려진다, 뭐 어깨도, 아니 팔도 조금 많이 이 정도 구부려진다. 그러면 걷는 것도 하세요. 걷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 수영에서도 글쎄요, 추천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수영은 가동 범위가 크거든요. 어깨가 다치기 쉽고 결국은 초급, 중급, 상급 올라갈 때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초급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다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까지 점점 올라가는 쉽지가 않아요. 상급반까지. 거기다 뭐 흥미도 없어질 수도 있고 점점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깨 부상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깨 잘못 돌려서 어깨 가동 범위가 좀 크긴 커요. 근데 잘못 안 돌리면은 어깨 사실은 이 정도만 돌려도 몸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몸을 돌려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깨 가동 범위는 엄청 큰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상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잘못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수영만 하지 말고 밖에서 걷거나 뛰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같이 하면서 해야지 몸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앞으로 나가야 되는 수영을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제자리에서 머리 들고 수영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될까요? 저는 제자리에서 머리 좀 들고 수영하는 영법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어요. 혹은 누워서 살짝 머리 들고 누워서 제자리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는 것보다. 실제로 수영을 하게 되면 수영을 배우는 이유가 초급반에서 여름에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물놀이 가서 접배평자를 할 계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머리 들고 가볍게 수영하거나 혹은 누워서 가볍게 수영하는 것부터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반대로 외국은 그걸 되게 편하게 하죠. 반대로 접배평자는 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물 감각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는 영법을 많이 생각을 하죠. 영법을 많이 생각하지 말고 물 감각 잊지 마시고 자, 저는 그래서 제자리 수영하는 법 누워서 제자리 수영하는 법 이런 기본적인 수영하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영, 뭐 배영, 평영, 접영 이렇게 영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저는 수영 디톡스라는 걸 할 건데 일단 정신적인 디톡스 그리고 육체적인 디톡스 그리고 장비적인 디톡스 자, 장비적인 디톡스를 먼저 하자면 물항용도 가볍게 뭐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5, 6만원 정도대 이거 스피드 거거든요. 저는 라이트한 걸 좀 좋아합니다. 원래 원래 고무 재질 이런 실리콘 재질 바킹 없는 거를 사용했는데 고무 있는 거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라이트한 거 좋아하고 수영복도 삼각 수영복을 입을 겁니다. 삼각 수영복 입는 이유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비싼 장비 사용하지 않고 가볍게. 근데 수영복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영복 재질에 따라서 수영 속도도 달라요.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영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를 전 선호합니다. 수영복이 어떤 타사의 브랜드들은 수영복이 저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영복 영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뭐 아레나, 뭐 스피도, 뭐 펑기타도 괜찮은 것 같고 이 펑기타가 수구 선수들이 많이 입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입는 것 같고 탄탄이라고 하죠, 옛날부터. 저는 이 수영복이 뭐 라이트하게 뭐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삼각 수영복을 입고 두 번째 육체적인 디톡스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제 식습관이 빨리 먹는 식습관이 있었어요.
빨리 먹는 식습관이 있어서 중1 때부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서울체육중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그 생활을 하면서 약간 군대 같았죠.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이면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나이인데, 그때는 머리도 많이 땅에 박고 이제 많이 맞기도 하고, 뭐 이제 밥도 잔반도 이제 남기면 안 되고, 뭐 6명씩 다 먹으면 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문화라서 빨리 먹는 게 습관이었어요. 빨리 먹다 보니까 성격도 뭔가 급해지고, 뭔가 음식에 대해서 음미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살도 많이 찌게 되고, 그래서 식습관도 많이 줄이고, 먹는 걸 많이 줄이고, 지금 한 2kg 정도 빠졌거든요. 육체적인 디톡스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영복 입었을 때 지금은 좀 누추할 수 있겠지만, 추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수영복보다 더 좀 빛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의 투자도 하고, 왁싱 같은 것도 하고, 내 자신의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딕토스.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생각에 대해서 영법만을 생각하면서 수영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수영에 대해서, 물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느끼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수영을 할 거예요. 너무 영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영상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의존하게 돼버려요, 사람이. 이 영상에만 의존하게 되면 내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영을 늘고 싶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장비적으로도 조금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영상에 의존하지 말고 좀 글이라는 것도 써보고,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좀 쓰는 거, 창작해내는 거,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파민도 조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코딩 공부도 하면서 영상에 좀 많이 의존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의존을 좀 많이 떨쳐냈어요. 그래서 어떤가를 배울 때 너무 영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단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검색하고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정보를 좀 습득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상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영법이냐, 물 감각이냐? 저는 물 감각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배울 때 앞으로 간 수영이냐, 제자리에서 한 수영이냐? 저는 처음에 배울 때 무조건 제자리에서 하는 수영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영 딕토스, 정신적인 딕토스와 육체적인 딕토스, 그리고 장비적인 딕토스,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해 보시고 후기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버 스임 팀이라고 오버 1, 오버 2, 오버 3, 오버 4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수영 팀을, 개인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 운영하고 있고, 7월부터는 평일반, 월 수금반, 화목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2시간 수영만 2시간이에요. 그 전에 뭐 스트레칭이나 지상 훈련 따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팀을 7월달부터는 평일반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는 지금 주말반, 토요일반하고 일요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나 네이버 카페로 연락을 주시고 댓글이나 뭐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건강하게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뭐 누군가의 타인의 뭐 부님의 코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수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을 통해서 앞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mp in the pool, make a splash, feel the water rush. No more trash, swimming through the waves, feeling free. Washing all my worries, setting me free. Glide through the water, graceful and strong. Every stroke I take, I know I belong. The chlorine clears my mind, detox from the stress. In the cool blue water, I find my happiness. The chlorine clears my mind, detox from the stress. In the cool blue